네, 좀비고 유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비가등학교 PD 우드드롭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사드리는 게 처음인데요. 정말 설레면서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유저분들이 기대하시는 내용 전달드리기 위해서 모든 개발진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크게 1부와 2부로 준비했습니다. 1부에서는 작년 업데이트 기록을 보며 즐거웠던 순간 그리고 아쉬웠던 순간을 돌아보려고 하고요. PD로 처음 진행한 큰 업데이트, 좀비고 리부트에 대한 업데이트 방향성을 설명드리고 유저분들이 좀비고 리부트로 체감하실 수 있는 내용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올 한 해 어떤 업데이트로 채워질지 업데이트 로드맵을 공유드리면서 1부를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는 함께 좀비고를 만들어가고 있는 든든한 개발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 전에 유저분들께 이미 질문을 받았는데요. 유저분들이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개발자 Q&A 코너,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좀비고 퀴즈 코너까지 풍성하게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 업데이트를 돌아보며 PD인 저의 생각을 공유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2월에는 디비전 하드모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악몽 4단계를 준비하면서 저도 정말 클리어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오랜만에 업데이트됐던 스토리모드 업데이트인 만큼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습니다. 3월에는 좀비고의 생일이 있죠? 10주년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전시회 준비에 참여하면서 좀비고의 역사를 돌아보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좀비고와 있었던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짐작됩니다. 그리고 5월에는 여러분의 투표를 받아 AU를 오픈했습니다. 압도적으로 엘프고가 선정됐죠. 그리고 엘프고에 처음으로 AU의 추가 컨텐츠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좀비고 메이커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관련해서 출시 후 업데이트를 제공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저는 여전히 가능성이 많은 컨텐츠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선순위가 자꾸 밀리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지 못한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챙기겠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9월에는 마법고 재오픈이 있었습니다. 다른 AU들보다 조금 빠르게 재오픈이 되었었는데요. 모든 챕터를 한 번에 플레이하는 경험은 처음 제공해드린 업데이트였기 때문에 유의미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크리스마스 멜로디가 있었죠. 어김없이 좀비고 크리스마스 이벤트만의 재미를 제공해드린 업데이트였습니다. 2024년에는 상대적으로 업데이트가 드물던 기존 모드들에 대해서도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폭탄 모드에는 이름값을 할 수 있게 폭탄 설치 스킬을 추가했었고요. 점령전에서는 보다 다양한 양상이 나올 수 있게 좀비 스위치 개편과 역할군 버프를 추가했습니다. 듀얼 모드에는 신규맵 추가가 있었고 에볼루션에는 인간 역할군 추가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본버맨 그리고 감염 모드의 신규맵 추가가 있었네요. 돌아보기에 빠진 게 있는데요. 바로 광장 이벤트입니다. 작년 한 해 다양한 광장 이벤트를 선보였습니다. 뚜벅뚜벅 만보기부터 해서 김장 대작전까지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그중 여름밤 축제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이 경험을 내부적으로도 적극 참고해서 다음 이벤트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저번 주 업데이트로 어린이날 광장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이처럼 스토리 모드가 아닌 컨텐츠에서 소소한 일상적인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런 소소한 이야기로 좀비고 세계관에 여러분들이 더 몰입하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채팅 많이 올려주시는데 일부는 제가 정보 위주로 좀 구성을 했다 보니 채팅창을 보며 소통하는 시간은 2부에서 가지려고 하고요. 1부는 좀 제가 준비한 내용을 전달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했으니 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업데이트된 컨텐츠들에 대해 재밌는 통계 데이터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10주년 전시회입니다. 10주년 전시회 다들 관람하셨겠죠? 전시회 관람뿐 아니라 꼬마와 봉투 좀비를 모두 찾은 유저분은 총 44만 명에 달했습니다. 44만 명은 정말 많은 숫자인데요. 그만큼 상징적인 순간이었고 저희 개발진들에게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0주년에 대형 케이크를 저희가 광장에 준비해 드렸어요. 이 케이크를 맛보신 유저분들은 약 17만 분이 계십니다. 처음 준비한 케이크의 체력이 3,000이었어요. 정말 꼼꼼히 포장했는데 그런 케이크의 체력을 고려하면 17만 명 분도 정말 많은 숫자라고 생각됩니다. N주년 컨텐츠에서 게임 형태가 아닌 컨텐츠를 제공해 드렸는데 그럼에도 정말 많은 유저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영광스러웠던 순간이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광장 이벤트에 대한 통계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뚜벅뚜벅 만보기 이벤트였죠. 이 만보를 걸어가지고 건강해지신 유저분 과연 몇 분이실까 보니 4만 분이 계셨고요. 그리고 탐사대장님께 탐사대원으로 인정받은 유저분은 총 4만 2천 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름밤 축제를 함께 즐기신 유저분은 8만 8천 분이 계셨고요. 네, 정말 많은 분이 함께 해주셨죠. 다른 광장 이벤트에 비해서 두 배나 되는 유저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장 대작전에서 배추 트럭이 잃어버린 배추수는 약 3천만 개. 네, 이것도 엄청 많이 잃어버렸네요. 다음으로 하드 난이도 클리어 유저 수입니다. 클리어하기 어려운 난이도를 의도하고 준비한 컨텐츠들이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작년 한 해 어려운 난이도로 준비한 컨텐츠는 총 3개였습니다. 악몽 4단계 에피소드 2와 에피소드 3, 그리고 엘프고의 추가 확장팩으로 추가됐던 다크 엘프 퀸이 있었습니다. 에피2의 경우 4만 8천 분이 클리어해 주셨고, 에피3의 경우 3만 6천 분, 다크 엘프 퀸의 경우 7만 7천 분의 유저분이 클리어해 주셨는데요. 앞서 광장 이벤트 참여 유저 수를 생각해보면 이것도 정말 많은 유저분들이 참여해 주신 거고, 비슷한 인원의 유저가 참여해 주시긴 했지만 아마 좀비고를 즐기는 방향성이 좀 다르신 분들일 거라고 추측은 하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역시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유저분들께서 좀비고를 정말 잘 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었던 통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좀비고 메이커와 관련된 통계입니다. 좀비고 메이커도 출시 후 많은 맵들이 등록이 됐었는데요. 자그마치 16만 개나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16만 개나 등록된 맵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플레이된 맵은 어떤 맵이고 어떤 유저분이 만들어 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많이 플레이된 맵은 576회로 맹아님의 맵이고요. 맵 이름이 인내심 테스트라는 맵입니다. 이 짧은 길이임에도 제가 훑어봐도 정말 인내심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구간들이 몇 개 보이는데, 맹아님의 맵이 가장 많이 플레이가 된 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크리스마스 멜로디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통계를 빼놓을 수 없죠. 유저분들이 한 땀 한 땀 만드셔서 선물이 전달된 오르골의 개수는 약 1억 7천만 개나 됩니다. 정말 많죠? 이번에도 힘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개발진분들이 조합을 실패를 했을 때 우드드롭 나무 인형이 등장하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우드드롭의 인형은 과연 몇 개가 만들어졌을까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관련된 로그가 기록되지 않아서 개수는 알 수 없었지만, 저를 유쾌하게 소비해 주신 개발진 분들이나 유저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준비한 어썸한 통계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코너부터 조금 이제 더 설명과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했습니다. 집중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코너는 좀비고 리부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좀비고 리부트가 무엇이고 좀비고 리부트를 하면 어떻게 됐는지까지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좀비고 리부트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에 앞서 좀비고는 하나의 게임성으로 정의하기 좀 어려운 게임입니다. 좀비고에는 다양한 컨텐츠가 존재하고 유저분들마다 좀비고를 즐기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 앞으로 말씀드리는 방향성이 공감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모든 유저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유저 여러분께 좀비고를 더욱 오래 서비스하기 위해 좀비고 리부트를 진행하고 좀비고 리부트를 통해 서비스 구조를 정비한다. 좀비고가 그리고 어썸피스가 여러분 곁에 더 오래 있고 싶은 마음에 진행하는 업데이트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좀비고 리부트로 목표하는 건 크게 3가지입니다. 안정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해 드리자, 좀비고를 지속할 동기를 강화하자, 신규 유저가 좀비고 세계에 빠져들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고 추가하자. 잠깐 통계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유저분들의 플레이를 기반으로 한 지표인데요. 스토리 모드 60%, 광장 12%, 경도 10%, 점령전 3%, 감염 모드, 폭탄 모드, 방과후 파티가 2%, 그리고 2% 미만 점유율을 가진 모드들이 총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업데이트를 자주 진행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많은 유저분들이 주력 컨텐츠 업데이트에 갈증을 많이 느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점유율이 높은 3가지 컨텐츠 업데이트에 주력하여 작년 한 해의 갈증을 최대한 해소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2~3% 되는 이용자도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이 감염 모드, 폭탄 모드, 방과후 파티에도 큰 업데이트 사이사이에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지표를 바탕으로 좀비고에 대표되는 컨텐츠를 스토리 모드, 경찰과 도둑인 레더, 광장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고, 그에 맞게 좀비고 리부트도 3번의 리부트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스토리 모드 리부트, 레더 리부트, 광장 리부트 순으로 좀비고 리부트를 완성하려고 하고요. 각 업데이트별 자세한 좀 내용을 설명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좀 유저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대표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토리 모드 리부트로 규칙적인 스토리를 진행하고, 레더 리부트로 고정된 일정으로 레더 시즌을 진행하고, 광장 리부트로 광장이 방문하고 싶은 공간으로 강화하여 광장에 더 많은 유저가 모이도록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리부트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고 가보겠습니다. 물음표를 많이 올려주시는데 조금 기다려주세요. 먼저 스토리 모드 리부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계획으로 올 한 해 스토리 모드 업데이트를 총 4번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스토리 모드 리부트를 통해 전투 방식을 통일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자주 제공해드린다고 해서 퀄리티를 타협하겠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효율적인 구조를 기반으로 모든 개발진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재밌는 스토리 모드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4번이면 슬슬 액트2 소식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진격의 좀비 액트2 미리 보기. 액트2와 함께 리부트된 일러스트를 공개해 드립니다. 왼쪽부터 찬영이, 선지, 케빈, 진호가 보이죠? 그리고 또 자세히 보시면 진호의 복장이 바뀐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액트1에서 준호와 예슬이의 복장이 리부트 됐던 것처럼 액트2에서는 진호의 복장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주황색 벨트가 정말 세련된 것 같은데요. 이 외 등장인물들도 일러스트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많이 됐지만 또 스토리에 몰입하면서 짜잔 하며 등장하는 맛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루엣으로 준비했고요. 아마 보시자마자 유추하신 유저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리부트 일러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 액트2의 스토리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액트2의 주연 역할군을 공개합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어떤 역할군이 나올지 추측해 주신 걸 제가 또 커뮤니티에서 보았는데요. 액트2에서 등장한 역할군은 소드맨 박찬영, 치어리더 남선지, bomberman 임현지, 백어테커 곽준형으로 플레이하는 게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스킬은 기본 스킬입니다. 클래식 전투 스타일에 포인트가 있었던 만큼 클래식 스킬들과 유사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또 이제 자세히 보시면 다른 친구가 하나 있을 거예요. 아시던 거랑. 치어리더의 기본 스킬을 확성기가 아닌 폼폼을 사용하는 형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부트된 치어리더는 적을 밀쳐내는 플레이가 아니라 적 공격과 악은 버프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스타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치어리더 하면 확성기를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확성기는 특수 장비로 제작되고 있으니 너무 아쉬워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어리더뿐 아니라 다른 역할군들도 특수 장비와 프리즘 스티커를 활용해서 다양한 플레이를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다른 역할군들의 플레이 스타일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좀비와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배경 익숙한 듯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이죠. 이곳은 새롭게 준비 중인 지하 감옥 맵입니다. 클래식에서는 온실에서 이제 바닥이 무너지면서 지하 감옥으로 떨어지고 실험실을 지난 뒤에 위치 트릴로지를 마주하는 순서였는데요. 리부트에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위치 트릴로지를 만났잖아요. 앞으로의 이야기를 살짝 공개해드리면 엘리베이터가 도착한 곳은 여전히 실험실이었고 이 실험실을 탈출하는 과정 속에서 지하 감옥을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좀비를 소개합니다. 지하 감옥에는 좀비로 변한 경비 3대장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뭔가 누군가의 명령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경비 3대장은 일반 좀비가 아닌 미니보스로 등장합니다. 먹보 좀비, 눈 없는 좀비, 거대 좀비가 좀비 오구만, 좀비 왕춘성, 좀비 진기리로 리부트됩니다. 처음 3명의 좀비를 동시에 상대하는 미니보스전이 될 예정인데요. 각 미니보스마다 특징을 강조해서 준비하고 있으니 액트2에서 새로워진 경비 3대장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 하면 이제 빠질 수 없는 얼굴이 있죠? 다 예상되시나요? 네, 바로 아수라 좀비도 리부트된 모습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진격의 좀비 액트2 소식이었고요. 진격의 좀비 시나리오에 대미를 장식할 액트3도 액트2 업데이트 이후 연속해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액트3는 유저분들이 예상하신 것처럼 각성한 사무엘과의 혈투로 준비할 예정이고요. 액트3는 액트1의 역할군과 액트2의 역할군을 모두 플레이할 수 있는
피날레 에피소드 하나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진격의 좀비의 마지막 보스전인 만큼 다른 보스전보다 조금 더 긴 호흡에 긴장감 넘치는 전투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액트 2와 액트 3의 출시일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액트 2는 6월에, 액트 3는 7월에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스토리 모드 리부트와 관련해서 액트 2 소식을 전달드렸는데요. 기존 게임의 개선도 준비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존 액트 1 제공되었던 난이도에 대한 변경 계획을 준비를 했는데요. 현재 노멀 난이도는 선형적인 난이도로 설계돼서 에피소드 1부터 에피소드 4까지 점점 어려워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진격의 좀비 액트 2, 액트 3 아까 앞서 보여드렸죠? 이 에피소드들의 난이도 곡선이 이미지처럼 준비될 예정입니다. 액트 2의 난이도는 액트 1과 동일하게 설정되고 액트 3는 피날레 에피소드인 만큼 어렵게 준비될 예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액트 1보다 더 어려운 액트 2를 예측하셨을 수 있는데요. 이 예측을 기반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많은 유저분들이 역할군 레벨로 인해 게임에 진입 장벽이 생긴 거 아니냐라고 걱정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때까지 좀비고가 지향해온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임임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위해 새로운 시나리오가 출시되면 모두 동일한 출발선에서 즐길 수 있도록 액트 2에서는 등장 주연 역할군 레벨 1로 플레이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또 액트 3는 시작 위치가 다르죠? 피날레 에피소드처럼 이야기의 마침표 부분에서는 앞부분 시나리오를 플레이를 거쳐야만 플레이할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바로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키운 역할군은 어떻게 되는 거냐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존 난이도에 대한 변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시된 에피소드는 총 4개입니다. 이 에피소드를 클리어할 때 필요한 적절한 레벨 기준은 레벨 1, 레벨 5, 레벨 10, 레벨 20으로 설계를 했는데요. 그 레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또 경험치를 얻어야 하잖아요. 요구 레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레벨 20까지 총 19판을 플레이해야 도달할 수 있게 저희가 밸런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9판을 하기 위해서는 약 7시간 정도 여러분께 플레이 타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시 후에 유저분들의 플레이 통계와 유저분들의 의견을 보니 이 부분이 저의 좀 욕심이고 오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난이도에 대한 조정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에피소드 1부터 에피소드 4까지 클리어하는 데 필요했던 플레이 타임을 기존 7시간에서 약 3시간까지 좀 파격적으로 줄여볼 예정입니다. 실제 조정될 항목은 저게 체력 감소일 것 같고요. 이와 같은 조정 시 일반적이라면 약 3시간에 걸쳐 액트 1을 클리어하게 될 거고 또 좀비고에 익숙한 유저분들이라면 레벨업 과정 없이 한 번에 클리어할 수 있는 수준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예상 플레이 타임을 조정하게 되면 에피소드 4까지 평균적으로 10레벨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10레벨에 또 프리즘 스티커를 보상으로 지급을 하잖아요. 이 프리즘 스티커가 플레이 방향성에 큰 변화를 주는 스티커이다 보니까 시나리오 중간에 경험하시면 좋겠다는 이제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60레벨 전체에 필요한 경험치를 조정할 생각은 아니지만 앞부분 레벨업에 필요한 경험치를 좀 감소시켜서 초반 레벨업이 더 빠르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조정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액트2를 좀 준비하면서 많은 테스트를 거치고 확정한 뒤에 좀 자세한 수치를 공지사항을 통해서 유저분들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게임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밸런스 조정은 액트2 업데이트부터 적용될 예정이고요. 액트2 업데이트와 함께 액트1 업데이트 또한 조정하겠습니다. 말이 좀 꼬이네요. 액트2 업데이트와 함께 액트1 또한 조정하겠습니다. 네, 시나리오 진행 피로도 개선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시나리오 진행뿐 아니라 또 사실 반복 플레이에도 피로도가 있잖아요. 여기도 개선이 필요한데요. 현재 모든 에피소드를 클리어한 유저분들은 변화가 없는 마지막 에피소드 하나를 반복 플레이해야 합니다. 종종 특수 장비 각성이라든지 도전 과제를 하기 위해서 다른 에피소드들을 찾을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맵 하나를 반복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피로도는 과정이 지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 난이도에서 반복 플레이를 요구하려고 하고요. 하드 난이도를 재밌게 만들어서 즐거운 반복 플레이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드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나올 게 하드 난이도에 대한 내용이겠죠. 네, 하드 난이도 미리 보기 바로 만나보시죠. 앞서 보셨던 난이도 곡선표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에피소드 1이나 에피소드 2에 등장하는 보스들은 선형적인 밸런싱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공략하기 쉽게 디자인됐는데요. 그래서 유저분들께서 내가 알던 퍼스트 블러드 어디 갔냐 하고 아쉽다는 의견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드 난이도에서는 이 퍼스트 블러드의 난이도도 높아져서 강력해진 이제 동석이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건데요. 모든 보스들이 각자의 매력을 뽐낼 수 있게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하드 난이도가 하나의 줄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드 난이도에서는 모든 에피소드가 비슷한 난이도를 가지게 레벨 디자인을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일반 스테이지도 강화될 거고 전체적인 평준화가 진행될 것 같네요. 하드 난이도의 특징은 그 외에도 다양하게 준비 중입니다. 여기서 전달드리고 싶은 핵심은 플레이 스타일의 변화가 아닌 공략해야 하는 에피소드의 변화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방향성을 설계한 이유는 리부트의 특성상 전투에 진입하기 전에 플레이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하드 난이도에서는 매 게임 변화하는 양상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랜덤한 에피소드를 플레이해서 공략해야 할 보스가 매번 달라질 거고요. 역할군 또한 중복 선택이 가능해져 다양한 역할군 조합을 연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용 보급품과 전용 성장 컨텐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멀 난이도는 제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등장하는 특수 좀비를 탐구하고 스토리에 몰입할 수 있게 제가 과감하게 좀 제한 시간을 제거한 좀 시도가 있었는데요. 하드 난이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전투에 익숙해졌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에피소드 전체를 관통하는 시간 제한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시간 제한은 기존 시간 제한과 좀 다를 건데요. 시간 안에 클리어를 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형태가 아니라 시간이 지체될수록 랜덤한 좀비가 등장하거나 적들이 강해지는 형태로 준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드 난이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어려워진 난이도를 위한 기능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드 전용 일반 좀비도 등장할 예정이고요. 여러 번 쓰러질 때마다 버틸 수 있는 시간도 감소될 예정입니다. 아까 강조드렸던 시간 압박 실험을 통해서 등장할 좀비들 모습은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 좀비들은 특정 조건이 달성되면 만나보실 수 있고 기존 특수 좀비보다 더욱 위협적인 형태로 준비될 예정이니 이 부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워진 만큼 좋은 보상도 제공되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풀려고 하냐? 첫 에피소드를 제외하고 한 에피소드에는 3개의 보급품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드 난이도에서는 이 보급품 중 하나가 감염돼서 더욱 어려운 진격이 등장하고 감염된 보급품을 획득을 성공을 했을 때는 하드 전용 보상을 획득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 압박 실현이 추가된 만큼 보급품을 획득하는 과정도 더욱 긴장감이 있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3개를 다 획득하는 게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드 난이도도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지만 하드 난이도가 반복 플레이의 메인 공간이 되는 만큼 그 다음도 같이 한번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드 난이도 출시와 함께 도전 욕구가 자극되는 악몽 난이도 또한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악몽 난이도에서 나는 악몽도 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쟁하실 수 있는 랭킹 컨텐츠도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드 난이도에 대한 설명은 끝이고요. 하드 난이도 업데이트 일정도 만나봐야겠죠. 하드 난이도는 9월에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작은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앞서 스토리 모드 리부트와 관련된 소식을 설명드리면서 평소 가려웠던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리부트 출시 이후에 유저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저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유저분들이 남겨주신 의견 중에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작은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우드드롭이 질문하고 우드드롭이 답하는 리부트 Q&A 코너입니다. 역할군 레벨 게임 시작 전에도 공개해 주시면 안 되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레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던 건 역할군 레벨로 생기는 차별을 좀 최소화하고 싶어서 진행한 사항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방식이 불쾌한 경험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업데이트 이후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요. 에피소드별 최소 레벨 제한을 추가해서 경험이 개선될 수 있도록 완화하려고 합니다. 또 최소 레벨 제한이 진입장벽이 되는 것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는 레벨만 막는 형태로 실제 적용될 예정입니다. 에피소드 3에서 레벨 2, 에피소드 4에서 레벨 6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우드 드롭 친구가 주신 질문이네요. 낮은 확률과 높은 확률을 왜 공개하지 않았나요? 확률을 통해 유저별 차이를 주기 위해 처음 시도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불만은 확률 시스템에 대한 불만보다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어 오는 불쾌함이 컸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한 수치를 안내하는 형태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몇 %였는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높은 확률은 60%, 낮은 확률은 20%였습니다. 네, 이게 또 숫자를 보시면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생각보다 기대값이 막 낮진 않았죠? 네, 이거 절대 조정된 내용 아닙니다. 해당 내용은 인게임에도 표시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리부트에서는 미네랄을 왜 이렇게 많이 요구하나요? 미네랄 재화를 좀 파격적으로 요구한 첫 번째 컨텐츠인데요. 디비전 하드에서 500 미네랄의 입장료를 받기도 했지만 네, 이렇게 파격적인 수준은 처음이었죠. 이렇게 했던 이유는 앞으로 미네랄을 유의미한 재화로 만들고 싶어서 시도를 했습니다. 미네랄이 순환되는 재화가 됐을 때 여러분들께 더 자주 제공해 드릴 수 있고 유의미한 수치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리부트에서는 미네랄도 더 많이 지급해 드린 거고요. 앞으로의 업데이트에서도 미네랄이 적극적으로 쓰이고 지급될 수 있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스토리 모드 리부트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레더 리부트, 광장 리부트가 있었죠?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레더 리부트. 앞에서 고정된 일정으로 레더 시즌을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된 일정이 어떻게 되냐? 1년에 총 3번 고정된 일정으로 레더 시즌을 운영하겠습니다. 레더를 즐기시는 유저분들께는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고정 일정과 함께 맵 투표 과정도 제거하려고 합니다. 기존 투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익숙한 맵을 고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본관, 지하 과목, 교실, 실험실 이렇게 이 4개만 선택이 됐던 것 같은데요. 시즌별로 저희가 맵을 지정해서 다양한 플레이가 나올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맵 지정 과정에서 익숙한 맵도 당연히 포함시킬 예정이니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주얼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오래된 UI와 맵 이미지를 리부트에 맞게 새롭게 디자인할 예정입니다. 정도 정말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레더 리부트는 내부적으로도 큰 업데이트입니다. 기존에 있던 모드를 통합 채널로 이동시키는 엄청난 시도인데요. 경찰관 모드의 이동을 출발로 다른 모드들도 통합 채널로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또 레더와 관련해서 큰 숙제가 있었는데요. 새로운 유저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경쟁 컨텐츠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게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PVE 컨텐츠보다 새로운 유저가 더욱 중요한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변화가 있어야만 관심이 생긴다 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위해 시즌별로 게임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경계하는 점이 있는데요. 기존 유저가 오랜 기간 체득한 경험을 해치지 않으면서 변화를 시도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아직 확정된 내용들은 아무것도 없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평소 아이디어 노트를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관련해서는 출시가 다가왔을 때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 부분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더 리부트와 함께 매력적인 신규 좀비 스킨도 출시 예정인데요. 데드퓨리에서 처음 변신 액션을 선보였었죠. 이처럼 새로운 기능이 있는 좀비 스킨도 출시할 예정이니 신규 좀비 스킨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레더 리부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레더 리부트 언제 예정되어 있는가? 레더 리부트는 11월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비고 리부트의 마지막 순서인 광장 리부트. 광장 리부트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장 리부트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방향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광장 리부트를 통해서 목표하는 건 광장 자체를 방문하고 싶은 공간으로 강화하자. 광장이 방문하고 싶은 공간이면 사람도 많이 올 거고, 사람이 많이 오면 네, 제가 멘트가 끊겨버렸네요. 죄송해요. 네, 그래서 방문하고 싶은 공간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키워드로 접근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새로운 광장 이벤트를 지속해서 제공해 드리고, 광장에서 게임을 매칭하게 한다던가, 광장에 바로가기 버튼을 추가한다던가, 광장 수용 인원을 증가시킨다던가 하는 R&D들을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공지사항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비고 리부트와 관련된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주변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계속 좀 말도 절고 진행도 좀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조금 무거운 내용도 있었는데 유저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 마음에 내용을 좀 꽉꽉 담아봤습니다. 만족스러운 내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부의 마지막 순서인 2025년 업데이트 로드맵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업데이트 로드맵입니다. 레더 리부트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6월, 7월, 9월, 11월에는 일정을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제 8월에는 좀비고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 8월에는 은하고 재오픈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름방학 시기에 맞춰 은하고를 즐길 수 있게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 엘프고 재오픈에서 추가 컨텐츠의 반응이 좋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은하고에 신규 추가 컨텐츠를 준비해서 은하고를 재오픈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월입니다. 작년 할로윈 이벤트의 재미를 바탕으로 신규 컨텐츠를 제작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10월에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협동 보스 레이드 컨텐츠를 선보이겠습니다. 협동 보스 레이드 컨텐츠는 유저분들이 합심해서 SNS를 통해 수수께끼를 풀고 협동 보스 레이드까지 이어지는 신규 컨텐츠로 준비될 예정인데요. 제가 그래서 또 이제 그래픽팀에 부탁해서 컨셉 아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차원 탐정 아람과 함께 차원 열차를 타고 사건의 단서를 추적하고, 추적한 단서를 기반으로 그 의뢰를 해결하는 여정을 만나보실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있을 차원 탐정 아람과 함께하는 미스터리한 모험, 그리고 이어지는 보스 레이드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2월에는 좀비고에 어떤 업데이트가 있나요? 네, 이 부분 아마 다들 예상하시겠죠? 많은 분들이 예상하신 것처럼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벤트는 협동 파티 컨텐츠라는 틀을 유지하면서 올해도 재미있는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될 수 있게 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025년 업데이트 계획을 빼곡하게 준비했습니다. 풍성하죠? 네, 매달 즐길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2026년 첫 업데이트로 히어로즈 리부트를 선보이겠습니다. 스토리 모드 리부트로 빠른 스토리 진행을 약속드린 만큼 저희 좀비고 팀은 이제 육상부장 좀비처럼 멈추지 않고 다음 스토리 모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히어로즈 소식을 포함해서 2025년 업데이트 로드맵을 모두 전달드렸고요. 만족스러운 내용들을 많이 들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부도 정말 많은 유저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1부 끝나고 4,600분이나 자리해 주셨다는 그런 좀 엄청난 수치를 듣고 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어서만 간담회 2부의 진행을 맡은 PD 우드드롭입니다. 2부는 저뿐 아니라 세 분의 좀비고 개발진 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허니샤워님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비고등학교 그래픽 디자이너 허니샤워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장되고 떨리는데요. 이렇게 유저분들과 목소리로나마 만나뵐 수 있어서 정말 반갑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프링글스님. 네, 안녕하세요. 짧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간담회를 통해서 또 다시 뵙습니다. 기획자 프링글스입니다. 네, 다음 페페로니 콜머님. 네, 안녕하세요. 좀비고등학교 개발자 페퍼로니 쿨먼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목소리라도 유저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처음이라서 너무 지금 이 자리 기대되는데요. 오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극히 개발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네요. 네, 2부는 두 가지 코너로 준비했습니다. 개발자 Q&A와 좀비고 퀴즈 순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개발자 Q&A는 저희가 4월 7일부터 일주일간 유저분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총 881개의 질문이 전달됐고요. 모두 저희가 검토한 뒤에 이 중 12개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일부만 답변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개발자 Q&A 코너를 바로 시작해 볼 건데요. 기획팀 프링글스님부터 조금 네. 캐주얼한 질문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천장미님의 질문입니다. 캐릭터 TMI 알려주세요. 근데 설정상 정해져 있는 부분들 중에서 저희 컨텐츠에서는 좀 보여드리기 힘든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캐릭터들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풀어보자면요. 진짜 소소한 이야기들이에요. TMI니까. 일단 설자매, 설보리, 설미리 자매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리는 요리를 잘 못해요. 근데 할 줄 아는 유일한 요리는 그 프랑스식 스튜 요리 중에 포토페라고 있거든요. 그거라고 합니다. 포토페 아시나요? 그래서 요거 그 재료 이것저것을 툭툭 넣고 끓이는 국물 요리라고 하는데 보리보다는 미리가 훨씬 요리를 더 잘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기에는 1학년 중에 제일 재력이 많은 친구는 사실 조남매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빈진호, 진호가 가장 재력이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진호네 본가에는 대저택이라든지 좀 큰 정원이 있고요. 동물도 여러 마리 키웠는데 지금은 문조만 있다고 하네요. 문조라고 아시나요? 이제 참새랑 비슷한 친구인데 그 친구만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전우성, 우성이는 2학년 운동부 중에서 가장 성적이 좋아요. 수업 시간에는 안경을 쓴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캐릭터들의 MBTI를 네.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미지를 한 장 준비했습니다. 하나 네, 여기 떴네요. 마지막으로 요거 남동진 ESFJ, 그다음에 이유리 ISFJ, 그다음에 정예슬 ENFJ, FP, 김준호 INTP, 임현지 ENFJ, FP, 박준영 ENTP, 고나래 INFJ, 정동섭 INTP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MBTI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흐름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는 거라고 인지를 해주시고 가볍게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TMI에 맞는 정말 TMI스러운 답변 감사드리고요. 천장미님도 충분히 만족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또 질문이 시작되자마자 물음표를 올려주시는 걸 봤는데 뒤에 여러분들이 듣고 싶었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준비했거든요. 좀 이제 즐기는 마음으로 캐주얼한 질문을 시작을 해봤으니까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완인님의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기획한 이벤트 중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지만 아쉽게 폐기된 아이디어가 있나요? 네, 일단은 선보였던 콘텐츠 중에서 초기 기획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실제 구현에는 빠지게 된 요소들을 한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먼저 크리스마스 익스프레스 1 있잖아요. 그거는 피규어 박스를 만드는 게임이잖아요. 이제 그 피규어 박스를 만들 때 씨앗을 화분에 넣으면 꽃이 피어나고 그 꽃을 2개 정도 조합을 해서 피규어를 만드는 구조인데요. 사실 기획 초기에는 그 꽃을 키울 때 사용하는 물 뿌리개 도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씨앗을 넣고 물 뿌리개로 반드시 물을 줘야 되는 그런 기획 초기 단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또 잘못 만든 것도 그냥 제출구에 넣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쓰레기통이라는 오브젝트가 별도로 있었어가지고 제대로 만든 것만 제출구에 넣을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잉여들은 그 쓰레기통으로 직접 가져가야 하는 구조였어요. 근데 이게 당시에는 처음 시도했던 타이쿤 형식의 컨텐츠다 보니까 전체적인 진행을 좀 더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의 구조로 다듬게 된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뭐 훨씬 좋은 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재밌고 깔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2번째로는 작년에 진행했던 이제 여름밤 축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때는 좀 아쉽게 넣지 못한 아이디어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좀비고는 일단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세계의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이랑 같이 감성적인 분위기 속에서
좀비고 친구들과 그리고 내가 아는 친구들 뭐 그리고 가족분들이랑 같이 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는 게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축제 안에서도 이제 좀 더 이 공간에 몰입을 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획 의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중에는 이제 기획 초기에 펀치킹 기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말을 걸면은 점수도 낼 수 있고 그 옆에는 또 좀비고 친구들이라든지 이제 내 점수를 비교할 수 있는 랭킹판이 있는데 그 랭킹판에서 예를 들어서 1등은 이제 강하율이라든지 그리고 옆에서 준호보다 예슬이 점수가 훨씬 더 높아가지고 좀 투닥거리는 그런 모습도 연출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포토부스도 있었어요. 여름밤 축제 테마로 이제 꾸며진 배경에다가 내가 현재 착용한 스킨을 이제 함께 넣어가지고 그 사진이 이제 저장되게 갤러리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예를 들어서 뭐 랜덤으로 이제 캐릭터들이 나오게 해서 뭐 내가 유리랑 같이 찍을 수 있다든지 정말 좋았긴 하겠네요. 네, 공석이랑 같이 찍을 수 있다든지 그런 쪽으로 좀 시도를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최대한 좀비고 친구들과의 추억을 쌓는 경험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이 세계의 공간에서 이제 색다른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했었는데 요것들 못 보여드려서 아쉬워요. 그래서 여름밤 축제 때 느끼셨던 감성이라든지 그 재미를 살린 이벤트 또 다시 느끼실 수 있도록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기획을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폐기된 아이디어 정말 술술 나와버리네요. 네, 그만큼 폐기된 아이디어가 많았다는 거겠죠. 네. 네. 또 사실 옆에서 다 저는 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트리니티님의 질문입니다. 통합 계정 캐릭터 선택 화면의 정렬, 이모티콘 선택 화면의 정렬, 상점 스킨 화면의 정렬 등 인게임에는 다양한 정렬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나갔다 오면 모두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선택된 정렬이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의성 업데이트에 속하는 것 같은데요. 이 정렬 좀 저장되게 해주실 의향 있나요? 일부러 초기화되게 해놓은 거라면 상점에 정렬 저장 여부 토글을 추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요 질문을 보고 제가 한번 인게임을 확인을 해보고 왔어요. 정렬 상태를 저장한다면 어떻게 편리할 것 같을까? 요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통합 계정 안에 있는 그 캐릭터 선택 화면 있잖아요. 그거랑 상점 안에 있는 스킨이라든지 액세서리 요런 것들을 비롯한 아이템 목록, 그 다음에 이모티콘 선택 화면도 있죠. 설정 안에. 그 다음에 채팅 매크로 요런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사용한 정렬을 좀 저장을 해두면 편의성 측면에서 확실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 같아 보여요. 그래서 요 부분은 사용성 개선으로 바로 들어가도 괜찮은 부분 같아가지고 요건 바로 반영될 수 오,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트리니티님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엄청 뿌듯해 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이뿐 아니라 여러분이 공식 카페에 올려주시는 제안들 운영팀에서 저희 매주 공유해주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런 의견들 저희 보면서 어떤 건 개선하고 어떤 건 어떻게 다 개선해야죠. 네, 죄송합니다. 다 개선해야죠.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검토해서 더 좋은 좀비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브링글스님의 네. 휴장님의 질문입니다. 가든파티의 기획 의도가 궁금합니다. 카메오 마냥 AU 간의 연계도 상상되어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짧은 이야기로만 끝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일단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AU 간의 연계라든지 좀비고 친구들의 색다른 모습, 이런 포인트들 저희도 굉장히 흥미롭고 잠재력이 좀 크다고 느껴지고 있는 부분들이 맞아요. 그런데 다만 이번 가든파티 콘텐츠는 좀 11주년의 새로운 개발 운영 방식 안에서 탄생한 좀 실험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이제 엔주니어 콘텐츠들 생각을 해보면 뭐 학교 생활이라든지 엘프고, 은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개발력들이라든지 자원이 필요한 방식이었고 모든 개발력들이 다 이제 그쪽에 투자가 돼요. 그 결과 이제 저번 저희 마법코처럼 일정이 자주 밀리거나 준비 과정이 좀 길어지는 일들이 반복되기도 했었죠. 저는 이제는 미뤄지는 일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뤄지는 일 없어야 되고 그리고 예정된 컨텐츠 그거 뒤에 있을 우리의 컨텐츠의 개발을 위해서 당연히 이거는 이제 팀에 부담이 없는 일정이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적당한 일정을 찾아야 하고요. 그 기관과 개발력으로 어떻게 하면
재밌게 컨텐츠를 제공드릴 수 있을지 앞으로 고민을 해야만 하는데 이번 11주년은 그런 여정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이야기의 분량이라든지 깊이가 좀 짧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저희도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나서 보니까, 좀 이게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다만, 색다른 설정이라든지 AU 기반의 설정이 얼마나 좀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 확인할 수 있으면서 또 어떤 갈증과 아쉬움이 있으셨는지 알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같은 파티뿐만이 아니라 다른 매력적인 세계관이나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뭐 세계 시간 여행 이런 것들 한다든지 아니면 그 잊혀진 검사 이세빈 같은 친구들처럼 그런 스킨들이 있는 사계로 이런 기존 컨셉들을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캐릭터 설정들을 훨씬 더 확장해서 좀 깊고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컨셉으로 어떤 재미를 드리면 좋을지 최대한 많은 이야기 듣고 싶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앞으로 많은 의견과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의 내부적인 고민을 좀 진정성 있는 제 멘트로 전달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 매달 업데이트를 이제 맞춰서 하는 게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재밌는 게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응원과 격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페퍼로니 콜먼님 질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절제님의 질문이었는데요. 좀비고 API를 무단으로 뜯어 유저들의 인게임 정보를 마음대로 훔쳐볼 수 있는 디코봇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거나 제재해 주실 수 없나요? 네, 일단 이런 질문이 나온 배경이 저희 카페에 얼마 전에 이제 올라왔었던 네더 승패와 탈주 데이터가 노출이 되고 있다. 이런 것에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신 것 같아요.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유저분들께서 갑자기 내 패배 데이터나 탈주 데이터 이런 좀 민감할 수 있는 데이터가 노출된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죄송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식적인 API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취득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클라이언트 조작을 이용한 일종의 불법적인 경로로 정보를 취득한 것이고 일종의 핵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될 때마다 다른 뭐 버그 수정이라거나 컨텐츠보다도 더 높은 우선순위로 수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이제 새로 만드는 컨텐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을 써서 좀 더 보안적으로 유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저희가 좀 어떤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부적절한 행위 혹은 불건전한 행위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방법으로만 게임을 즐겨주시는 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좀 뭔가 불법적인 방법 혹은 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조심해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백담님의 질문인데요. 좀비고 PC 버전 개발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분도 길게 질문해 주셨네요. 요즘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PC와의 병영은 서서히 선택에서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PC 병영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좀비고는 아직 감감무소식의 제 흐릿한 기억으로 PC 개발은 없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PC 버전의 요구는 솔직히 방송 프로그램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좀비고 PC 버전은 블루스택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통한 모바일 접속이기 때문에 게임 렉, 프로그램 자체 렉 때문에 방송 진행에 영향이 있습니다. 매번 튕기거나 렉이 걸릴 때 블루스택 문제인지 좀비고 문제인지 헷갈릴 때도 많고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PC 빌드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또 우리 PD님도 그러시고 저희 맞습니다. 어선 피자님, 네. 저희 대표님께서도 또 이제 PC 빌드 어떻게 안 되냐 말씀을 주셨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팀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저희 1부에서 우드드롬님의 저희 업데이트 로드맵에서도 네. 확인할 수 있고 프링글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네. 지금은 저희가 각종 모드의 리부트 그리고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좀 많은 개발 인력을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 저희가 언제까지 PC 빌드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지금 새로 개발을 하고 있는 신규 콘텐츠들, 리부트 중에 이런 콘텐츠들은 전부 PC 빌드 확장성을 고려를 하면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리부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해상도를 고정해서 이제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저 여러분들께서 언젠가는 저희 PC 빌드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유저분들에게 파격적인 소식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좀비고를 PC로 즐기시는 유저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먼님 말씀대로 일정을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R&D까지도 좀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긍정적인 소식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러렐님의 질문인데요. 좀비고 채팅창을 개편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사람들이 채팅을 빠르게 치는 상황의 경우 채팅이 빠르게 지나가고 다시 확인하고 싶어도 이미 채팅창이 없어져 있더라고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저희가 질문을 이제 확인하면서 좀 이런 비슷한 질문들이 몇 개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스토리 모드에서 딜량 표시를 해달라. 즉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뭐 딜 미터기 이런 거를 비롯해서 좀 이런 편의 기능들에 대한 요구들이 많았던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개발팀에서 바로 개발을 들어가겠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게요. 이 좀비고등학교가 올해로 11주년을 맞은 벌써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게임의 엔진을 비롯해서 엄청난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한 개를 잘못 건드리면은 게임 전체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전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가든 파티를 오픈했는데 왜 학교 생활이 안 들어가지냐. 네, 아니면은 어떻게 예상하죠, 그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이 들어가는데 왜 동진이랑 대화를 못하냐 이런 말씀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얘를 이렇게 개편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조금 어렵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부트를 하면서 이렇게 오래됐던 이제 코드들을 하나씩 이제 고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이런 부분들도 유저들 분들께서 원하시는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꼭 다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기대가 저도 되네요.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현노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리부트는 제작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나요? 그리고 작업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네, 이 리부트 제작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개발팀에서 저희 작업한 로그들을 좀 살펴봤어요. 혹시 자료가 있을까요? 네. 이 자료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 개발팀 이 NPC들 링이 여기 있네요. 네, 이분들이 작업한 내역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2024년 4월에 리부트 관련된 첫 작업이 이제 들어왔어요. 이때 역할군, 선택 기능, 그리고 기본 스킬 제작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기초적인 기능들을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리고 5월에는 저희가 리부트 서버에 관련된 첫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기존 서버에서는 리부트의 목적성 자체를 제대로 구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 이제 서버를 새로 아예 처음부터 만들자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6월에 이제 클라이언트 관련된 첫 작업을 시작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기존 클라이언트에서는 리부트 서비스를 제대로 구현할 수가 없었다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서버 그리고 클라이언트 전부 다 완전 처음부터 다시 기능들을 개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전달이 된 것 같은데요. 모든 기능들을 처음부터 개발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사실 택했냐고 물으신다면요. 개발팀에서는 이제 두 가지 목표를 지금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서비스 다운타임이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죠. 즉 유저분들이 게임을 못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자라는 이제 목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 하나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전체 게임 서버가 다운이 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이제 간혹가다 있었어요. 이런 경우 저희가 반드시 좀 임시 점검을 진행을 했어야 됐고요. 아니면 저희가 게임에서 문제가 생겨 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상점에서 스킨을 구매한다거나 내 스킨을 구경한다거나 친구들과 채팅한다거나 이런 건 사실 해도 되게 괜찮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좀 밑작업을 포함한 리부트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저 여러분들께서 최소한의 범위, 최소한 시간만으로 점검을 해서 좀 더 게임을 연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싶다가 첫 번째 목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서버에 구애받지 않는 전 서버에서 여러분들이 통합 매칭을 통해 플레이를 하는 것을 원했어요. 여기서 이제 사실 아까 제가 이제 1부 때도 유저분들의 댓글을 많이 봤는데 왜 통합 채널로 옮겨가냐라는 의견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하나의 서버지만 이 뒤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서버들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들이 보이지 않지만 사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진격의 좀비 리부트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있는 서버에서 대기실에 들어가면은 새로운 서버로 이동을 하고요. 거기서 또 게임으로 들어가면 또 다시 새로운 서버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각 방들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철저하게 독립된 공간에서 여러분들만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서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서버 한 대당 한 1000명 정도 유저를 받고 있는데 이런 내가 게임을 플레이를 하고 싶은데 여기엔 경도를 하는 사람이 없어. 이런 이제 경우들을 좀 막기 위해서 서버 제한을 좀 풀고 더 쾌적한 환경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두 가지 목표를 고려하여 리부트를 처음부터 다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결론 유저분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발팀에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개발팀스러운 개발적인 관점에 좋은 정보를 전달해 주셨는데요. 제 채팅창을 보고 있는데 따라와 주시는 분이 그래도 계신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또 아무튼 콜머님께서 진솔하게 저희 내부 사정을 설명해 주셨는데 좀비고 리부트를 하면서 정말 처음부터 개발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좀비고 리부트를 개발하면서 그래서 저도 개발팀과 평소보다 더 많은 소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든 순간에도 이거 바꿔주세요, 저거 바꿔주세요. 제가 정말 많이 찾아갔는데 다 들어주셔가지고 정말 든든하게 일정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콜머님의 질문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12개의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긴장한 나머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16개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허니샤워님의 답변 4개, 그리고 저의 답변 4개까지 해서 총 8개 이제 남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콜머님, 죄송해요. 콜머님이 아니죠. 허니샤워님이죠. 허니샤워님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라린레러님의 질문인데요. 스킨을 출시할 때 선정되는 캐릭터의 기준과 액션의 가격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죄송해요. 목이 좀 잠겨가지고. 좀비고의 스킨을 이게 출시하게 될 때는, 스토리 모드, 이벤트 같이 어떤 콘텐츠 업데이트나 계절, 특별한 기념일 등의 시기에 맞는 적절한 테마를 먼저 구성하게 돼요. 그리고 그 테마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캐릭터를 선정하여 스킨을 디자인하고 마침내 이게 실제 스킨으로 출시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저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특정한 캐릭터가 유독 좀 자주 나오지 않나요? 같은 의견을 보내주시기도 하는데 사실 특별히 특정한 캐릭터의 스킨을 자주 의도하고 내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콘텐츠 업데이트 같이 시기를 타는 경우가 조금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과정에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소외된 캐릭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션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는 프링글스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한번 프링글스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액션의 가격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 네, 그 변신 액션 같은 것들 있죠. 그 액션들 중에서도 그 데드 퓨리 같은 스킨이 있고, 랜덤 액션 있죠. 그 벨로가반 맥스. 그런 것들처럼 그 액션에서 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명백하게 좀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좀 판단이 있어서 기존 액션보다는 좀 더 높은 이제 39가스 정도의 가격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닉네임이 어떻게 되셨죠? 라린레러님 궁금증이 해소되셨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으로 바로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꿈꾸는 재현님의 질문입니다. 오래된 UI들을 개편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로비나 게임 진행 후 텍스트 등 말이에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좀비고등학교는 지난 11년간 서비스를 이어오면서 오래된 UI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저희 좀비고등학교 개발진들 또한 이런 UI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진행한 옷장 UI 개편이나 예전에 진행했던 친구창 개편처럼 앞으로도 꾸준히 점진적으로 크고 작은 오래된 UI를 수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해주신 로비와 같은 큰 규모를 가진 UI들은 게임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화면인 만큼 마음 같아선 빠르게 고쳐나가고 싶지만 사실 이게 정말 많은 기능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얽혀있는 부분이어서 이게 현실적으로는 좀 단기간에 빠르게 개편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격의 좀비 리부트 채널 같은 경우에는 로비나 결과창 디자인이 크게 바뀌고 기존에 사용한 적이 없었던 세련된 모습의 스티커, 장비 UI 등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런 것처럼 큰 규모의 개편들은 앞으로 업데이트될 좀비고등학교의 다양한 리부트 업데이트를 통해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이걸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마치면서 UI 그리고 UX는 특히나 사용자의 경험에 직접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만큼 저희도 정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UI, UX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저 여러분들께서 겪는 경험에 대한 피드백이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도 많은 UI 개선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저희 개발진들 보내주신 의견 모두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의견 많이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재현아 꿈깨라라는 채팅을 봤는데 아닙니다. 재현님 꿈 꾸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개선될지까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굴님의 질문입니다. 작업할 때 손이 많이 가는 캐릭터는 누구인가요? 다른 캐릭터들보다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캐릭터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떤 캐릭터가 작업을 할 때 제일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스킨 작업 난이도는 이게 어떤 캐릭터한테 입힌 스킨이냐라는 것보다는 그 스킨의 테마 그리고 디자인 요소에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교복이나 사복같이 깔끔하고 단정한 디자인에 비해서 장식이 많거나 복잡한 문양을 묘사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소 하나하나의 디자인이나 애니메이션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작업 난이도가 높아지게 돼요. 사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그죠. 제가 저희 스킨 작업하고 계시는 담당자분들께 한 분 한 분 물어봐서 캐릭터 한 명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른 캐릭터가 누구냐? 이제 바로 백설현 선생님인데요. 백설현 쌤은 길고 풍성하게 웨이브 치는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캐릭터가 이미 자체적으로 다른 스킨이었으면 장식 요소라고 부를 만한 거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특히 이제 스킨을 만들면서 작업자 한 분 한 분이 설현쌤만큼은 꼭 예쁘게 만들어야 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작업에 임하고 있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불세여고 백설현 스킨은 원래였으면은 이게 어렵지 않아야 하는 깔끔한 교복 디자인이었는데도 작업자분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백설현 선생님은 정말 좋으시겠네요. 이렇게 훌륭한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지? 연예인의 연예인? 그- 어떤 말씀? 죄송해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갑자기 저를 보시면서 네, 죄송해요. 자, 좀 당황스러우니까 바로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네, 허니샤워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유루미님의 질문인데요. 좀비고 이모티콘의 영감은 주로 어떨 때 얻으시나요? 그리고 유루미, 인티, 제발! 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닉네임부터 해가지고 유로미를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유로미 정말 귀엽죠. 사실 지금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모티콘에 대한 영감, 사실 제가 이제 낙서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평상시에 좀 재밌는 생각이 나면 이제 일을 하던 회의를 하던 다시 이제 점심시간에도 틈틈이 이제 구석구석에 제가 낙서를 많이 해놔요. 이렇게 쌓인 낙서들을 어느 날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은 이것들은 좀 사용하다 보면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들을 추리고 이거 혹시 내도 돼요? 라고 반쯤 강요에 가까운 부탁을 무드드럼님께 드리고요. 그게 이제 구체화되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는 인게임에 사용되는 이모티콘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제 컴퓨터에는 아직 낙서 단계에 머무르고 있거나 완성은 됐는데 여러분들께 아직 찾아가지 않은 이모티콘들이 정말 많이 남아있어요. 그랬나요? 나중에 봐야겠는데요, 저도? 제가 혹시 반년 전부터 내달라고 했던 이모티콘이 기억이 나시나요? 네,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이모티콘, 유루미 이모티콘, 이 질문을 해주신 유루미님의 유루미에 대한 애정에 정말 감탄해서 제가 우드드룸님께 열심히 부탁드려서 저의 폴더 속에 잠들어 있던 이모티콘 꺼내왔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저한테 들어온 우드드롭에게 들어온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명의 유저분께서 설문이 열리자마자 가장 빠르게 딥사 언제 나옴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절대 넘어갈 수도 없었고, 디비전은 저도 개발에 참여하면서 너무 즐겁게 만든 게임이고요. 여전히 정말 재밌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비고 넥스트 플랜을 확정한 순간부터 유저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디비전은 제작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리부트 준비 시점에 확실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조금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디비전 4 업데이트에 대한 갈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스토리에 대한 갈증, 디비전 게임에 대한 갈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스토리는 진격의 좀비부터 이야기를 탄탄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디비전 이야기는
스토리 모드 리부트에서 이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디비전이 가지고 있는 게임의 재미는 정말 다양하게 정의하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인게임 성장 방식에 초점을 두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성장 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재해석한 신규 모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규 PvE 모드를 상상하며 준비한 컨셉 아트입니다. 신규 PvE 모드는 리부트 전투 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디비전의 작업대 방식, 아포칼립스의 분신물의 방식을 참고해서 제작할 신규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공간과 배경은 비하인드 스토리로 채워가려고 하고요. 비하인드 스토리인 만큼 그럼 아포칼립스가 생각나기도 하죠. 아포칼립스에서 풀어졌던 이야기 또한 해당 컨텐츠에 편입시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공해드리는 만큼 비하인드 스토리에 어울리는 신규 모드 전용 역할군 또한 해당 모드에서 등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멀게 느껴지시겠지만 이 독립적인 모드는 2026년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스토리 모드를 다음 스토리를 기다려주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아포칼립스의 이야기를 독립 모드에서 제공함에 따라 스토리를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어로즈 이후 바로 디비전을 준비해서 스토리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디비전 4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다음으로 저에게 들어왔던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스포가 돼버렸네요. 호시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에 굿즈가 나와서 정말 기뻐했는데 이번에도 추첨으로 소수의 분들에게만 제공되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혹시 굿즈를 추첨보다는 팝업 스토어를 열어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다양하게 콜라보나 좀비고 관련 행사를 다시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7주년 어썸플레이스를 게임 내 말고 실제에서 열어보는 것, 좀비고 오케스트라 콘서트 개최 등에 대해서 말이에요. 좀비고를 좋아하는 고3으로서 어썸피스 모든 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고 힘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의 성우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어서 좀비고를 많은 분들이 좋아할 수 있게 저도 노력해보겠습니다. 좀비고 덕에 힘든 하루하루를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굿즈 관련해서 호신님뿐 아니라 질문이 34개나 접수가 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SNS를 통해서 관련 동향도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좀비고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많은 의견을 보내주시는 만큼 명확한 답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이미 이벤트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즉시 판매 형태를 추가하는 건 내부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굿즈를 판매하는 형태도 준비해서 올해의 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프링글스님? 네, 이거 유저분들께서 그렇게까지 또 원하시는 예상치 못한 부분이에요. 아까도 그 채팅에서도 봤거든요. 굿즈 판매 안 하냐고 맞아요. 그러셨는데, 일단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부분 저희가 제공해드려야 되는 게 저희 의무이기도 하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준비하기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제가 할 테니까, 제가 맡아서 할 테니까,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좀 결정을 해주셨어요. 우드드롬님이.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우드드롬님의 이제 은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또. 네. 다음 연도부터는 좀 이제 유저분들께서 굿즈 판매를 통해서도 획득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프링글스님 덕분에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가벼운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큰 거 2개 답변 드렸잖아요. 그죠? 코니님의 질문입니다. 좀비고 유튜버 누구누구 보시나요? 저는 좀비고 주제로 올라오는 영상은 다 구독하고 있습니다. 좋아요는 단은 안 눌렀어요. 네. 그리고 구독자 1만 명이 넘으시는 유튜버 분들의 영상은 바로바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좀비고 생방송도 종종 보는데 그 시간에 자주 하시는 똥현님 방송을 라디오 삼아서 일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참새님 영상을 정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즐겁게 즐기신 게임을 또 재밌게 편집까지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유튜브뿐 아니라 좀비고 소식 보려고 다양한 커뮤니티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비고 IP 소비를 정말 많이 해주시면 제가 또 찾아보고 그 내용도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좀비고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샤라웃 한번 해드렸어요. 저희 또 재밌게 봤거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얄미님도 보고 있어요, 영상. 네, 다 보고 있다니까요. 1만 명 넘으시는 분. 물론 기겁하신 분도 계신데요. 아, 그래요? 그래요? 다시 잠깐만 뒤로 갈게요. 어떤 분, 한 번씩 언급은 해드려야죠. 콤피디님도 보고 계신가요? 콤피디님 영상도 제가 잘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없으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네. 후손님의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이죠. 저번 연도에 기회를 얻으셔서 새로운 PD로 임명되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좀비거를 운영하시면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PD로 임명된 이후부터 오늘 이 간담회 순간까지 저에게는 전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많이 긴장된 거 보이잖아요. 그죠? 좀비고는 10년 넘게 서비스되며 정말 많은 분들이 애정해 주신 게임입니다. 그래서 제 결정들로 오랫동안 이 쌓여온 시간을 무너뜨리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도 정말 많이 들고요. 유저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무게감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 스토리 모드 리부트를 개발하는 긴 개발 기간 동안 유저분들의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 운영하는 것이었는데요. 돌아보면 아쉬웠던 결정도 있었고 기대해주신 분들에게 죄송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게임을 제공해드리는 순간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다음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더 있을 수 있겠지만 따끔한 피드백으로 응원과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개발자 Q&A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변드리지 못했지만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소되셨길 바라며 참여해주신 모든 유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좀 저희가 못 받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채팅창을 보면서 잠깐 소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짭떡님 보셨나요? 뭔가 짭떡님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요. 짭떡님도 생방송을 자주 하세요. 아, 맞아요. 저 비교하는 컨텐츠도 다 봤습니다. 사람 100분 모아주시고. 5월달 업데이트는 없나요? 라고 하셨네요, 또. 저 이거 즉흥적으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빠르네요. 어떤 거? 얘기해도 돼요? 네, 하시죠. 네네네. 곧 놀이미트 좀 열 생각이고요. 좋으시겠네요. 그런 것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돼버렸네요. 네, 그리고 이제 2주 동안 하는 부스트 이벤트. 네네. 그런 것들 진행할 예정입니다. 액트2 나오기 전까지는, 네. 너무 어렵네요. 여기 네. 꿈속 6님이 리부트 친구 초대 시스템 언제 만들어주시나요? 없어서 너무 불편해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 부분도 지금 개발팀에서 정말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액트2까지, 액트2 오픈 때까지 꼭 적용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최선을 소식이네요. 다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리틀버커 스킨 재판매해달라. 요거는 판매할 수 있는 툴에 조금 더 고려를 네, 해보도록 고려해보시죠. 하겠습니다. 네, 고려해보시죠.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컨셉이 명확한 스킨들은 네. 컨텐츠 업데이트랑 같이 나가면 또 기분이 좋잖아요. 네, 원하신다고 하시니까, 맞아요. 네. 그럼 메이크업 업데이트를 해야겠네요. 네네네. ZCT 스킨 재판매해주세요를 제가 방금 슬쩍 봐버렸는데요. 이거 제가 스포일러 한번 살짝 던져드리면은 좋은 소식 올해 중에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격적인 소식이 줄줄이 나오네요. 이 합의되지 않은 내용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리허설 때 못 들었네, 그죠, 이런 거. 이런 거 네. 못하죠. 이런 거 못하죠. 근데 너무 빨라요. 그죠. 제가 지금 하나도 못 짚네. 제가 동체 시력이 안 좋나 봐요. 네, 이런 이 이쁜 창구뿐 아니라 네이버 저희 공식 카페도 있잖아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여러분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시간도 가지고 있으니까 공식 카페에 올려주시는 질문들 참고해서 공지사항으로나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준비한 그러면 개발자 Q&A 코너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으로 좀비고 퀴즈 코너, 저희가 준비한 좀비고 퀴즈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어떤 개발진이 1등을 할지 예측하는 퀴즈 정답다 맞추기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개발진을 투표하셨나요? 브링글스님 제발, 브링글스님 믿습니다. 왜 저만 놀라보죠? 네. 부담스러운데요? 자, 투표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예상처럼 기획팀 프링글스님이 1위 할 것이다
라고 가장 많이 투표해 주셨습니다. 음. 또 소문에 의하면 프링글스님은 네. 본인을 뽑으셨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혹시 다른 분들은 투표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저는 이제 저만 이러는데 알량한 사람이 됐는데요. 저희 투표했었을 때 저는 저한테 투표했습니다. 자투했어요. 이게 그 시가스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소중한 시가스 이제 제가 책임지고 저도 받아야 돼요. 저도 그 가든 파티 어선팩에서 이제 신가이 뽑아야 되니까 저와 우리 유저분들의 가든 파티 어선팩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 참가자분들 각오 한마디 들어보려고 했는데 네, 네. 프링글스님 방금 그게 거의 각오네요? 추가로 하실 말씀 있나요? 추가로 네, 추가로. 이게 사실은 퀴즈인지 재판인지 잘 모르겠다. 아. 그런 얘기 남기면서 네. 파이팅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의 각오도 한번 들어볼까요? 콜머님부터 들어볼게요. 제가 또 이제 투표에서 그래도 나를 2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갑자기 끝나누기가. 네, 그래도 두 번째로 많은 표를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해서 제가 언더독의 반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허니샤워님 들어보겠습니다. 네, 페퍼로니 콜머님께서 언더독의 반란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진짜 언더독은 여기 있고요. 사실 정말 많은 유저분들께서 가스 받아가시면 물론 좋은 일이지만 저에게 투표해주신 12%의 유저분들도 너무너무 소중하신 유저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진행될 퀴즈 방식에 대해서 안내를 조금 해드릴게요. 퀴즈가 공개가 되고 제가 퀴즈를 읽고 끝난 후부터 정답을 외치실 수 있고요. 정답에 도전하실 분들은 본인 닉네임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니샤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정답은 한 번씩 도전하실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모두 네,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퀴즈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갑니다. 누구의 실루엣일까요? 허니샤워! 네, 허니샤워님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래픽팀인 제가 못 맞추면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집배요정 선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풀네임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풀네임. 네. 아쉽죠, 정말. 네, 거의 다 왔어요, 근데. 허니샤워님 도전 기회는 다른 분들이 한 번씩 한 뒤에 다시 하실 수 있겠습니다. 페퍼로니 콜머님은 안 하시나요? 혹시?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워 먹는 게 이득이거든요. 네,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채팅창 지금은. 프링글스! 네, 프링글스님 네.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갈매기 집배요정 선창. 정답입니다. 와. 프링글스님 1점 획득하셨고요. 시가스에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네. 여러분. 제 눈에는 배달 유전 선창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네, 아쉽네요. 아까 집배요정까지는 또 전달이 됐는데 말이죠. 배달 유정일 리가 없는데 하면서 답변을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퀴즈는 프링글스님 1점을 획득하셨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똑같은 형태거든요. 다 네네.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 갑니다. 누구의 실루엣일까요? 페퍼로니 콜먼 콜머님 군고구마 진길이 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와, 콜머님 1점 획득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인게임에서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스킨이기 또 때문에 애용하는 스킨이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바로바로 기억이 났네요. 이 풀네임은 또 네, 조금 더 직관적인 그런 형태였습니다. 허니샤워님 아까 정말 아쉽겠어요? 네. 갈매기를 또 깜빡했네, 갈매기를.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 퀴즈 가겠습니다. 세 번째 퀴즈 좀 난이도가 있어요. 자, 갑니다. 좀비 고등학교의 보건실 침대는 몇 개일까요? 누워봤어야 아는 건데. 잘 상상해보세요. 내가 지금 좀비 학교에 있는데 무릎이 까졌어요. 그래. 마법고는 알거든요. 마법고? 네. 많이 가본 거 같아요. 마법고랑 혹시 같지 않을까요? 그래픽팀이 또 그 신경 썼을 수도 있잖아요. 몇 개일까요?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데요. 이거는 그 공간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이하나 선생님 거기서 사실 근무 중이시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거 너무 많이 놓으면은 또 청소하기가 힘들어요. 네네. 그리고 뭔가 홀수면은 괜히 좀 불편하잖아요. 네네.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3번 4개, 저는 3번 4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허니샤워님은 그 답변 기회를 안 얻으신 거 아시죠, 다들? 이런 실수를 아니요, 빨리 지금
허니샤워. 네, 허니샤워님 답변기회. 허니샤워님 답변기회. 3번 4개 하겠습니다. 3번 4개. 일단 추론이 굉장히 논리적인 접근이었어요. 과연 3번 4개 정답이었습니다. 아, 아, 이렇게 되면 지금 1대1 대이네요? 근데 이거 함정인 줄 알았거든요. 함정. 이거 걸려들어서 프링글스 했다가 3번 하면은 이제 답변기회 놓치니까, 이게 답인 줄은 몰랐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굉장히 좀 팽팽한데, 또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가봐야죠. 다음 질문도 이제 순발력을 좀 요구할 겁니다. 네, 다음 질문 또 심지어 주관식이에요. 오케이. 갑니다. 오. 조선 퀴즈.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잠시만요. 저 이거 왠지 프링글스! 프링글스님 답변기 드리겠습니다. 불세 문화재. 불세 문화재 정답이었습니다. 시가스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가스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바로 또 생각이 안 날 수 있죠. 또 인게임 컨텐츠는 아니었다 보니까. 제가 또 최근에 참가작 정말 열심히 살펴보면서 네. 정말 열심히 봤었는데 아쉬워도 어쩔 수 없어요. 네, 이미 이게 안 지나갔습니다. 떠올라 버리네. 네. 지금 다 프링글스님 이제 또 치고 나가십니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대한 이제 정답을 맞추는 퀴즈인데요. 그래서 이제 참가자분들 다 이어폰 껴주시면 좋겠고요. 사운드를 먼저 들려드리고 제가 퀴즈를 읽은 후에 정답에 도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려드릴게요. 질문은 어떤 역할군의 소리일까요? 3개 있습니다. 3개를 다 맞춰주셔야 돼요. 예.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떤 역할군의 소리일까요? 저 아포칼리스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게 2개는 알겠는데 하나가 살짝 긴가민가해요. 또 들려드립니다. 저도 한계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이게 또 정답 기회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쵸. 마지막으로 들려드립니다. 채팅창을 보면 정답이 있어요. 페퍼로니 쿨먼, 콜먼님 네. 정답 기회 드리겠습니다. 치어리더, 네, 뿡 하는 소리, 네. 싱어송라이터, 네, 드릉 하는 소리가 있죠. 네. 그리고 메딕, 찰박하는 소리. 콜먼님 정답입니다. 아이고야. 제가 야, 사실 이렇게 그- 이야기 맞추셨네요. 민시문 선생님 역할군이랑 헷갈려가지고 계속 그쵸. 답변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우 역할을 좀 헷갈려. 맞추신 분들 있나요? 사실 저는 아까 맞추신 분들 좀 보긴 했거든요. 지금 떠오르는 거는 바이올린 소리였어요. 민시문 선생님. 맞습니다. 아쉽네요. 콜먼님이 또 사운드를 적용하시는 이제 업무를 하셔서 그런지 바로바로 맞춰버리시네요. 자, 6번째 퀴즈입니다. 이번에도 사운드와 관련된 퀴즈인데요. 이번에는 아까 하셨던 퀴즈보다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보시면 좋겠고, 질문을 먼저 공개해드리고, 사운드를. 이거는 페퍼로니 쿨먼. 아직 안 끝났는데요.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기네요. 제가 다 들려드린 이후에 퀴즈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때 답변 기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페퍼로니 여기까지. 네, 콜먼이 바로 정답 기회. 소울메이트고요. 네, 걸어갔어요. 네, 좀비를 뒤에서 잡아서 제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열쇠를 획득했어요. 네. 그리고 다시 걸어서 문을 열고 클리어했습니다. 아까 그 순식간에 못 보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요. 정말 정답이었습니다. 바로 한 번에 맞춰주셨네요. 여기 또 이제 전에 좀비고 계셨던 우리 희네님 그리고 저희가 함께 둘이서 개발했던 모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사운드를 적용한 사람의 또 이점이 또 발생을 해버리네요. 역시 개발자입니다. 지금까지 점수가 어떻게 되죠? 한번 알 수 있을까요? 프링글스님 2점, 콜먼님 3점, 허니샤워님 1점이네요. 아쉽게도 마지막 문제가 이제 남았어요. 7번째 퀴즈가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허니샤워님께는 기회가 없겠네요. 아이고. 아쉽지만, 네, 그래도
프링글스님은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네. 마지막 해보겠습니다. 7번째 퀴즈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퀴즈는 조금 특별한 형태의 퀴즈예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퀴즈인데요. 유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투표를 해서 한 가지를 이 중에서 골라주시면 출연진 분들이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선택지를 맞추는 퀴즈인데요. 그리고 출연진분들이 지금 채팅을 보고 계신데 이 퀴즈부터는 이제 공정한 승부를 위해서 채팅창을 잠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투표가 올라갈 거예요. 네, 올라갔네요. 이 투표를 이제 한 3분 정도 받아보려고 하고요. 3분 이후에 이 출연진 분들의, 유저분들의 1등을 맞추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좀 뭐 예측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네. 네. 2번 아니면 3번. 왜냐면 두 번째 봉투 좀비는 저희가 그 인형을 만들기로 했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면 광기 좀비. 광기 좀비는 또 이제 앱 아이콘으로도 쓴 적이 있었고 이제 기본 스킨이기도 하니까 네.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3번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아, 3번일 것 같다. 네네네. 네. 콜머님은 또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도 2번 아니면 3번이 아닐까 싶은데, 하지만 이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가장 이제 저와 비슷한 1번 강화 좀비가 야. 대표를 했으면 좋겠다. 또 여기서 그 콜머님의 피지컬을 보여주는 그런 또 발언.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실 피지컬이 좋으시잖아요. 아, 네, 이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네, 마지막으로 허니샤오님은 어떤 게 1등이 될 것 같나요? 저는 2번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봉투 좀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매달 출석 체크 이미지에 항상 마스코트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 네. 실물 인형 굿즈도 존재하기 때문에 아주 사랑스러운 캐릭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봉투 좀비 대표 충분히 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액체 좀비 서운해서 어떡하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비고를 대표하는 좀비는 액체 좀비다. 네, 제가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기면 어떤 거 주시나요? 네, 이기면 그러게 말이에요. 액체 좀비를 이제 즐겁게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네, 지금 투표는 한 1분 정도 더 받아보려고 하고요. 실시간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는 한번 보려고 하는데 실시간으로는 못 보네요. 자, 3번이지. 3번이지 이거 사심 들어간 거 아닌가요? 프링글스님 또 3번 하실 것 같은데. 당연히 광기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비고를 대표하는 좀비는 액체 좀비 아닌가요? 액체 좀비. 근데 이게 마지막 문제인 건가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 제가 좀비고 공부를 좀 해왔는데 퀴즈를 대비해서 제가 네. 좀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네. 근데 시험 범위를 잘못 잘못 알아. 본 것 같아요. 그죠. 그 여기에다가 뭐 써왔냐면 이제 선창은 하와이안 서전트가 최애 물고기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적어왔는데 갑자기 그죠. 대학교 수준의 그 공부를 해오셨네요. 네네. 그러면 네, 이제 또 여러분들 투표가 끝났다고 하니까 한 분씩 돌아가면서 정답을 한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링글스님 몇 번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3번 광기 좀비. 3번 광기정비. 콜머님은? 허니샤오님은? 저부터 하나요? 네. 저는 2번 봉투 좀비 하겠습니다. 콜머님은? 네, 그럼 저는 또 겹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1번 밀고 가겠습니다. 강화 좀비. 네, 그러면 공개된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투표의 1등은 3번 광기 좀비였습니다. 와. 이러면 프링글스님이 3점, 콜머님이 3점, 허니샤오님이 1점으로 동점이 지금 두 분이 나왔어요. 그러면 1등에게 저희가 10가스를 또 드리기로 했는데, 이러면 네네. 또 두 분을 다 예측하신 분께 10가스 또 드려야겠죠? 너무 좋네요. 네. 아쉽게도 허니샤오님을 투표하신 분께는 가스가 안 가지는 또 않고 또 이벤트 참여해 주셨으니까 저희 한 5가스 정도 또 보상해 드리면 행복하시지 않으실까 정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참여해 주신 분 모두에게 가스를 드리려고 하고요. 1등 소감을 그러면 두 분은 다 들어봐야겠네요. 이제 프링글스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험 범위 잘못 생각해 왔는데요.
다행히 공동 1등이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마지막 네. 질문 또 이제 뒤집으셨네요.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저는 어떻게 이펙트 관련 퀴즈에서 좀 큰 점수를 받았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또 이제 이펙트 관련 소리가 저희 또 이제 개발을 하면서 네. 테스트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듣게 자주 되거든요. 듣던 소리니까, 그렇죠. 그죠? 특히 이제 버그가 생겼다 하면은 똑같은 소리를 한 100번, 200번을 듣게 돼요. 네. 그래서 퀴즈 맞추기 정말 쉬웠다. 아, 저에게 유리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군고구마 진길이도 이게 또 우연히 또 많이 쓰던 스킨이 또 걸려버려가지고 그러게 말이에요. 순식간에 나와버렸거든요. 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좀비고 퀴즈 코너였습니다. 좀비고 퀴즈 코너가 전체 간담회 마지막 코너였는데요. 네, 끝으로 이제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이 채팅창으로 좀 저도 아쉬운 마음에 소통할 거리가 있을까 좀 보고 있는데 마무리 인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도 저희 거의 2시간가량 진행을 했네요. 그래픽팀 허니샤워님부터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정말 상상했던 거 이상으로, 그러니까 떨릴 거라는 예상은 조금 했는데, 정말 그 이상으로 너무너무 많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간단하게나마 저희의 그래픽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또 저희가 어떤 생각으로 디자인에 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유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시선과 감성이 저희 좀비고등학교의 그래픽을 만들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유저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서 앞으로도 더 아름답고 몰입감 있는 비주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프링글스님. 아, 네. 간담회 부디 좀 유저분들께서 좋아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저희 항상 여러분들의 반응과 의견 좀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이제 그 채팅창 같은 것도 다 이제 뭔가 확인하면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아마 저희 방송 마무리하고 나면 저희끼리 저녁 먹으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지금 대표님 계시나요? 대표님 계신다고요? 맛있는 거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와. 네. 다양한 의견들 아무튼 카페 같은데 이제 남겨주시면 저희 카페 확인하면서 야무지게 저녁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좋아하세요. 네, 그리고 페퍼로니 콜먼님. 네, 저도 개발자로서 사실 유저분들을 직접 이렇게 채팅도 보고 목소리로 대답도 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자리가 있어서 너무 이제 감사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이제 프링글스님께서 저희 이제 대표님이 사주시는 맛있는 저녁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일단은 그 전에 가스 지급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빠르게 올라가서 네, 작업해서 여러분들 가스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작업해서 좀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겠습니다. 본인을 이제 지지해주신 분들께 드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인사인데요. 간담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저에게도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이 자리도 너무 지금 소중합니다. 오늘 함께한 개발진 4분을 포함해서 모든 좀비고 개발진 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재밌는 좀비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있었던 쿠폰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